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경제, 무역, 산업 관련 이슈로 진행합니다. 오늘 2월 2일 오전 라징더 총통은 총통부에서 2025년 아태정보통신기술 어워드 수상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타이완의 인공지능 시대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총통은 특히 AI 시대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타이완은 반드시 발빠르게 미래를 조준하여서 움직이며 반응해야만 차세대의 경쟁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들어서 작년 2025년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신 10대 건설에 뉴 타이완 달러 1조 5천억 원, 한화로는 약 69조 2,50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40년까지 50만 명의 인공지능 응용 인재들을 양성해내 한화로 약 692조 5천여억 원 규모의 생산 가치를 창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산업이나 학술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과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AI 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도 현재 진행형인 AI 시대에 우리는 주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신속한 반응과 대규모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발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이르는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작년에도 AI 시대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주로는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하이테크 관련주 주가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단 연초에 관세 담판이 마무리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두었는데 타이완은 지금 미국과의 하이테크 통합을 심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AI 경쟁에서의 핵심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게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정학적이나 군사적, 안보, 경제, 통상, 과학기술 등등 각 방면의 현황을 보면 슈퍼파워 미국의 대통령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더불어서 줄곧 주장해온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이념과 추진력에 의해서 마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가 달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는 트럼프 2기의 도널드 대통령과 몰로 대통령을 합친 돌로주의, 즉 미국의 고립주의, 비즈니스 우선주의, 전통 공화당 등의 노선 파벌 간 의견이나 방법에 대한 주장이 달라서 마찰이 있었고 정책 노선도 같은 진영에서 자가당착하는 경우가 작년에 여러 번 발생했는데 출범 1년간 서로 적응하며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그 방향의 윤곽이 명료해졌습니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과의 경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작년 10월 말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동을 봤을 때 트럼프 1기 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방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겠다는 게 마가 지지층이나 여야 정당이 공감하는 결과일 겁니다.
작년에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도 기술했듯이 미중 간의 경제, 과학기술 경쟁은 이미 국가안보 문제가 됐고 미국의 목표는 경제 승리이자 군사적 충돌에서의 억지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은 전략 물자위에 속하는 과학기술 방면의 디커플링을 가속하며 원래 제한된 분야에서 강도가 높은 규제를 취했다면은 지금은 한층 더 확장돼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대상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 반도체, 바이오테크, 우주항공, 로봇 등등 더 다양해졌고 핵심 기술 개발 방면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약을 받도록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 첨단 배터리, 군민 양용 제품 등등 핵심 자원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영역에서 미국은 기존에 해온 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져 있지만 적어도 근 10년간 미국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안보와 이념 그리고 이젠 경제 무역도 미국 쪽으로 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무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 물건을 사줄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당연히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 인당 GDP, 소비시장 그러면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유럽연합 27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사실상 대체에 불과한 시장이죠. 그래서 타이완의 최근 수년 유럽 시장 개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실질적인 유럽 시장은 표준 규격이나 법규, 생산 원가, 판매 통로 등등 각 방면에 공을 들여야 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서 미국 시장과 같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양안과는 적어도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은 그 어느 국가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여기겠지만 이데올로기를 뒤로 하고 실질적인 인당 GDP는 미국과 비교도 되지 않고 전략산업 방면에서는 지금 타이완과는 경쟁자로 탈바꿈하여서 차이나 드림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모두 트럼프 2.0 시대에 그와 맞서서 반항하는 것보다는談판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달성한 15% 관세는 이른바 타이완 모델로도 불립니다. 타이완 모델을 통해서 타이완과 미국 간이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는 건 타이완이 이어지는 인공지능 AI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의 시장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을 닦는 격이 됩니다. 자칭 관세맨이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래 아마도 많은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트럼프 2기 출범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현실을 깨닫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했다는 것이죠. 2025년도 트럼프 2기 출범 1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사고방식은 본래 경제적 효율만을 추구했으나 점진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중요시하게 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값싼 제품이 다른 외국 수입 제품을 시장에서 대체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본국 산업이 타국 산업에 의해서 대체되는 데에는 미국 마가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의 여러 경제 조치는 1년 이래 기존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중에는 타이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월 2일 월요일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